자, 어저께 기대했던 TV 토론이, 아니죠. 토론회가 있었죠. 토론회 중계를 딱 봤는데, 어쩌면 이 새끼들이 이렇게 준비를 안 해올 수 있을까, 송영길, 김민석은. 그냥 저짝 애들의 특징이에요. 성의가 없어요. 전문성으로 압도했다. 10분 만에 사실상 항복선언을 받아낸 이 토론회의 핵심 비교를 기사 중심으로 한번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정치파랑이라는 곳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네. 그 저작권 때문에 아마 그 영상은 다 못 썼는데 네. 음성은 나오거든요. 요거 조금 빠르게 해가지고 앞부분만 한 2분 정도인데 한번 볼게요. 송영길 후보께서는 이 호남 지역에 이 소부장 업체 좀 기억하거나 좀 그런 업체가 있다면 어떤 업체가 있을까요? 원자로에 제 목표가 세계 최고의 골프를 만든 회사로 아무튼 이름은 제가 말하겠습니다. 다 아는 이름을 모르지? 사실이지만, 전기, 그다음에 인재 양성, 정주 여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 하루에 65만 톤의 용수 해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물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반도체 플러스를 발표하자마자 제가 이걸 정책 토론을 했거든요.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래서 제가 몇 시간 동안 이것을 듣고 공부하고 해서 이해를 좀 높였는데요. 혹시 그 용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우리 정청래 후보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 세미나도 하시고 네네. 좋은 아이디어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네가 칭찬아. 너 구경꾼이야? 아시다시피 저는 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의견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관련 부처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당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최상의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건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호남 같은 경우요, 전력 자금률이 137%나 되고, 전남 광주는 170%나 돼서 에너지 인프라, 전기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혹시 물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65만 톤을 물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 썼던 물을 초순수 물을 용수로 쓰고 해수로 쓰고 다시 정화해 쓰고 이렇게 돌려서 쓴다면 물 부족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을 제가 아직 언론에 나지 않는 걸 제가 하나 지적한다면 800조 투자를 하는데 70% 특파리 560조가량은 소부장, 주로 장비에 관한 그런 예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호남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기업들만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런 소부장 업체들의 제품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호남 지역에 있는 기업하는 분들의 그런 또 소망이기도 하더군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런 부분도 들읍시다. 자, 제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다 지적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어차피 호남에 내려와서 공장이 세워져 봐야, 호남 지역에는 저기 납품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이 아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그런 기업들에 대한 창업을 도와주거나, 그런 기업들을 이전에 올 수 있는 정주 여건들 또는 그 단지 여건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 이틀 전에 드렸는데, 김민석이 우리 방송만 봤어도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안 보지. 이래서 김민석을 송영길을 구태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서 뭘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옛날에는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는 어이 그거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할 거고 아유 그래 잘했어 내 칭찬한다 이래도 배지 달 수 있었고 정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 당원으로 모여 있고 유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치를 하려면은 적어도 그 전문가 수준은 아니어도 적어도 이걸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가 어느 분야이고 무슨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송영길과 김민석은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정치하던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여전히 아이고 뭐 정치인이 그걸 알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위에서 찍어주고 예산이나 주고, 뒤에서, 민원이나 해결해주면 되지, 우리가 굳이 원리라든지 그런 걸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김민석은 총리잖아요. 총리였지. 총리를 1년여 하는 동안에 이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또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전혀 아무한테도 언급을 받거나 얘기를 하거나 이 정책이 있는 걸 몰랐을까요? 아마도 이 정책,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거고, 지가
지가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주변에 풀고 다니면서 많이 자랑질을 했을 거야. 근데 정작 그 안에 들여다보면 도대체 뭐가 문제고 어떤 원리로 이러냐고 뭐가 부족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기업인들도 바보 아닙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돈 찔러주고 그냥 나한테 뭔가를 주는 정치라면 한 표를 줄 수 있었지만 요즘 기업인들은 그 정치인이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요. 그리고 좀 나 이상한 거를 봤는데 김민석이 뭐라고 질문을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제 경제 정책을 다뤄보거나 관련된 대기업 오너들과 일정 기간 이상 토의를 해본 적이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있다는 거야? 자기는 뭐 저기 뭐 총리하면서 그 뒤에 앉아 있었잖아.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보지? 그런데 검색이나 좀 해보고 해라, 김민서가. 자, 2025년 12월 16일 요 아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 상임회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다시 만났다고. 그리고 이 SK만 온 것도 아니에요. 대기업 다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김민석은 지만 대기업 오너들하고 일정 기간 뭐 토의해봤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청래 아니 만난 게 저기 그러니까. 올림픽이냐고요. 이게 약간 그거야. 우리 형님 아나? 뭐 이런 느낌이야. 아니면 네 서울대 나왔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질문을 해서 되게 이 사람을 깔보면서 하는 그 질문, 그 눈빛이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 진짜. 그래서 구태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당신이 서울대를 나왔든 뭐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든 중국에서 공부를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 하나 못 대는 게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는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에서 하버드, 예일대 대학원 이렇게 나온 사람 데려다가 대통령 시키지. 그래서 지금 그 정청래 대표가 짚었던 문제는요. 조중동이나 일반 언론이나 지금 광주 쪽에 이 메가팹 그러니까 반도체 팹들이 가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진영 측에서 말하는 논리예요. 전기가 없다, 물이 없다, 그다음에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내려가기를 싫어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거를 어떻게든 저지를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뭐 전격전을 해서라도 2년 안에 바로 착공시키고 4년 안에 시제품 뽑는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최소한 총리라고 하면 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해결책들이 있고 이런 걸 정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상식 아니냐는 거지. 근데 그런 준비를 아예 전혀 안 해놓고 아유 잘하시네요. 칭찬드려요. 이걸로 빵하고 때우고 있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칭찬하냐고? 네가 뭔데? 너 뭐 돼? 어이가 없어 아주 내가 웃긴 그냥. 거는 옛날에 윤석열은 자기가 모르는 거면 그거 말씀해 알리백이요? 잘 그랬잖아. 모르는데 말씀해 주시죠. 이 정도까지는 근데 김민석은 지하합니다. 칭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직표 말고는 호남 쪽에 제대로 된 기대치도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나 뭐 이게 그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 와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악랄한 인간들이 성실하기까지 하면은 당해낼 재간이 없거든요. 맞아. 똑똑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똑똑하고 성실했으면은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송영길은 더 가관이에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여기 소부장 관련해서 그쪽 지역에 아무 기업도 없는데 아는 기업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볼트. 원전에 들어가는 볼트 만드는 회사인데 이름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남에 있는 볼트 공장 금성 볼트라 그래갖고
요거는 사실은 이제 생산보다는 유통을 많이 하는 유명 금성볼트라는 회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이 말하는 이제 뭐 원자로에 들어가는 뭐 대형 볼트 이런 거 만드는 거는 광양 쪽에 그 산업단지 안에서 그 수작업으로 그 만들어주는 그 회사들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원자재인 이 주강을 납품했던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내가 또 그 분야는 빠삭하게 알거든. 김민석보다 많이 알고 훨씬 많이 송영길보다 알지. 많이 알지. 우리 세호가 훨씬 나은데? 중국어도 할 줄 알아, 우리 세호는. 토론하면 이기겠는데? 당연히 이기지. 근데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하긴 물론 뭐 서울대도 안 나오고 겨우 연대 나온 송영길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위키백과나 두들겨보고 아는 아는 연대 동기 박선원 이상 못 되는 건 줄은 내가 잘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이 보는 토론회에 나와갖고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일 큰 주제가 결국은 메가클러스터 이번 프로젝트인 건데, 반도체 프로젝트인 건데, 같은 시간에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해놓고, 무슨 2년 안에 다 끝나겠다, 올해 안에 특별법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거품을 물고 있는데, 그걸 보조한다는 당대표 후보 놈은, 그게 뭘까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야. 어머, 잘하시네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우, 칭찬합니다. 아주 칭찬해. 나는 모르지만 아주 칭찬해. 이런. 근데 어떻게, 와, 저런 작자가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할 수 있었고, 총리까지 했다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수준이 진짜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의원 하려면은, 이제는 안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